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민주당 경선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 몇 차례 전해드렸죠. 이번에는 부안 지역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전직 도당 당직자가 기초의원 후보에게 당원 명부가 든 USB를 건넸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관련자 사법 처리를 넘어 민주당 경선의 공정성에 치명타가 됩니다. 첫 소식 이승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안 지역 민주당 도의원 경선에서 패배한 조병서 후보는 지난 경선 과정 내내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모집한 다른 사람은 알기 어려운 당원에게 경쟁 후보가 선거 문자를 보내는 일이 되풀이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입시킨 권리당원, 누구도 알 수 없는 부안에 거주하지 않는데 주소지는 여기 있는 당원, 이런 사람은 상대 후보 누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후보에게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상대 후보로부터. 당원 명부가 유출된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은 지난 14일과 15일 기초와 광역의원 경선이 끝난 뒤 현실로 터져나왔습니다. 부안 라선거구 군의원 경선에 나섰던 이현기 후보는 경선 이틀 전인 12일 저녁 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가 당원 명부가 든 USB를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USB 하나 딱 주면서 의사가 준 것이니까 소문 내지 말고 그 속에 70~80% 정도 권리 당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부안 라선거구에 해당하는 보안, 상서, 줄포, 진서의 인명록과 전화번호 853개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 USB를 전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집에 와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직 써져가지고 박도만이요. 정확히는 지난 2월 민주당을 떠난 인사입니다.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물었습니다.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예. 이현기 후보는 12일 날 밤에 박 후보님한테 전화 받고 저 현장에 나가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사실 없어요. 명함도 가지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제 거 명함이요. 도당 당직자 명함을 다 갖고 있겠죠. 민주당 경선에서 권리당원이 갖는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권리당원 지지율을 50% 반영하는 단체장도 단체장이지만 도의원과 시군 의원은 100% 당원 여론조사만으로 경선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권리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를 가지고 시험을 본 것과 전혀 답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책만 보고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현기 후보가 받았다는 USB에 라-2라고 쓰여 있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 선거구에 출마한 이현기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른 선거구, 또 다른 후보들에게도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딱 보는데 부안 라에 이가 써져 있는 걸 보고 저는 우리 이현기 후보한테만 이게 전달된 걸로 맨 처음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다 선거구에도 다 돌았겠구나. 조병서 송희복 후보는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박모전 실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민주당 경선 공정성이 치명상을 입게 되는 만큼 누가 왜 어떤 경로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검찰이 소상하게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가 지역 대학에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자보를 붙인 남성이 경쟁 후보인 이현웅 예비후보 진영에서 활동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논란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대학교 성인 남성 3명이 학생 게시판에 커다란 종이 한 장을 붙입니다. 이를 끝내고 인증사진까지 남깁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빼곡히 적혔는데 비슷한 대자보는 지역 4개 학교에 내걸렸습니다. 곧장 경쟁 관계에 있는 이현웅 예비후보 캠프에 연루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후보 측은 아는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자보를 붙인 36살 A씨도 혼자 꾸민 일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은 이현웅 후보를 지지를 한다고 해요. 선거 사무실에서 유급으로 뭘 일을 한다든지 선거 캠프 측 사람은 아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A씨의 SNS에는 자신과 이 후보의 얼굴을 합성한 패러디 포스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선거 활동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일 경선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A씨가 이 후보 바로 옆을 지키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관련 없다는 말은 무색해진 셈입니다. 이 후보 측은 여전히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현웅 예비후보는 대자보를 붙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열려있는 선거 캠프에 누가 오가는지 일일이 알 수 없다며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이 후보 선거 진영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관련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한국GM 노사가 부평과 창원을 선택한 대신 군산 공장을 포기하면서 군산 지역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군산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GM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GM 노사가 군산공장을 포기해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150여 개 협력업체 13,000여 명의 직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것을 계속 사업을 영위해 나가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서 포기를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GM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가계 소비가 줄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 경제가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저기를 하는데 부품 저기 하는데 뭐 일이 없으면 전선 빨리빨리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항동에 보면은 뭐 새 가구, 새 집 뭐 이렇게밖에 없어요. 한국GM 군산공장이 떠나는 게 확정된 만큼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GM 협력업체들마저 무너지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와 지역 상공인들은 군산공장의 제3자 매각 등 조속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산 가치를 가장 낮게 평가를 해서 제3자한테 매각하는 길만이 여기 있는 협력업체들 모든 사람들, 군산 시민들 조금이나마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GM 노사 합의에 군산공장 폐쇄가 확정되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가 GM 군산공장의 재가동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3자 매각과 함께 위탁 생산업체로 바꾸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송화진 지사 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군산공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에 도민들은 서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평과 창원 공장처럼 군산 공장에도 희망을 주는 정부의 확고한 재가동 의지를 주문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재가동 방안으로 매각이나 위탁 생산업체로 바꾸는 걸 제시했습니다. 조기 매각이 됐든 위탁 생산이 됐든 어떤 형태든 그 GM과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이 되고 군산 공장 조기 재가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전라북도는 조심스럽지만 위탁 생산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위탁 생산은 말 그대로 다른 업체의 차량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다른 어떤 활용 방안을 보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위탁 생산을 해야만이 협력업체도 살고 근로자들도 살고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죠. 위탁 생산으로 경영난을 벗어난 사례는 국내에서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이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일본 닛산의 차량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전체 생산 물량의 절반에 이릅니다. 덕분에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수익도 개선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동학농민군의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장군이 처형을 당했던 서울 종로거리에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다 순국한 지 123년 만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다부진 체격의 형형한 눈빛, 녹두 장군 전봉준이
서울 종로 한복판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장군의 동상은 유일하게 사진으로 남아있는 압송 장면을 바탕으로 제작됐는데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기계를 잃지 않았던 장군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봉준 장군은 서울에 와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죽고 난 뒤에 123년이 지난 오늘날에서 우리는 동상으로. 전봉준 장군은 123년 전인 1895년 4월 24일 당시 전옥소에 수감돼 있다가 손화중, 최경선 등 농민군 지도자 4명과 함께 이곳에서 처형됐습니다. 123년 전 후금씨의 패배가 이제는 당당하게 이 서울의 중심 종로 한복판에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신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기념재단은 14년을 끌어온 기념일 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이제는 기념일이 국가적으로 정해지고 지역적 연고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전국적인 행사가 되는 날로 정해지도록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1운동과 4.19 혁명, 5.18과 6월 민주항쟁의 마중물이 됐던 동학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등 동학 농민혁명을 제대로 기억하고 계승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순창 강천산 국립공원 일대에 대규모 온천 휴양단지를 꾸리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 농업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농업인 상생 플랫폼 건립공사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순창 강천산 일대 15만여 제곱미터에 걸쳐 추진되는 강천 온천개발지구 사업이 최근 전라북도로부터 계획 승인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모두 494억 원이 투입되는 강천 온천개발지구 사업은 97개의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과 온천 야영장 등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 농업인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농업인 상생 플랫폼 건립 사업이 다음 달 첫 삽을 뗍니다. 크고 작은 다목적실과 농업단체 사무실 등을 갖추게 될 농업인 상생 플랫폼은 모두 17억 원을 들여 올해 말 건립이 완료됩니다. 농업농촌의 복지 향상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의 전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국토교통부, LH는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립기간 단축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고 익산시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건립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한국잼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잼 노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체 조합원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을 묻습니다. 앞서 노사는 군산공장 잔류근로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 배치를 시행하고 본인 학자금 등 복리후생 항목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찬반 투표에서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면 군산공장 폐쇄는 사실상 확정됩니다. 여야 갈등으로 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방분권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초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6.13 지방선거와 개헌을 위한 동시투표 준비가 가능하지만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민투표법이 시한을 넘겼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는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지방분권을 늦추는 처사라며 늦어도 내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도가 내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에 나섭니다. 전라도는 내년부터 4, 5년간 1,130억 원을 투자해 부안과 새만금의 고분자 연료전지와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분야의 시험평가와 연구기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는 이들 기관이 들어서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7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리의 나라 슈퍼 강도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강압 수사로 이른바 삼리의 3인조를 범인으로 내몬 삼리의 나라 슈퍼 강도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축소나 은폐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을 대검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되는 과거사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전북에서는 삼리의 나라 슈퍼와 익산 약촌오거리 강도 살인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잡은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55살 선장 김모 씨를 구속하고 45살 배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군산시 해망동 어시장에서 불법으로 잡은 해삼 600kg을 배에서 내리려다 해경이 다가가자 달아나는 등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고군산군도 일대에서 시가 3천만 원어치의 해삼 2.5톤을 허가 없이 잡은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드리워져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과 모레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